요즘 같은 좀 불확실성 시기에서는 또 시장 상황 정말 면밀히 살펴서 투자를 좀 시작해야겠는데요. 네. 그렇다면 올해 남아있는 이 하반기랑 내년 초 경제 전망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네. 이 청년층들이 투자 포트폴리오 짤 때 네. 이런 건 좀 유의해라, 조언 주실 만한 이야기 있으실까요? 네. 지금 최근 이스라엘 전쟁 그리고 금리 인상 등의 이슈로 하반기 내년 초에 대한 경제 전망이 정말 불투명합니다. 이제 전쟁과 같은 그 지정학적 리스크는요. 네. 국내 뭐 예를 들어 환율이 또 이렇게 급격하게 변동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그 지극히 나타난다고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그 미국이 고금리 기조를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경제는 생각보다 좋아요.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고금리 네. 기조를 장기화하지만 이게 네.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맞아요. 여러 가지 이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역시 금리나 시점을 전망하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맞아요. 네, 그래서 내년 초까지 경제 전망은 굉장히 좀 불투명하다라고 결론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AI, 네. 요거는 뭐 저만 알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 네. AI라고 하는 테마는 이 수년간에 걸쳐 전 세계 경제 전반에 네. 매우 어떤 그런 긍정적인 변화와 어떤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보고 오. 있습니다. 슬픈 얘기인데 핵심 솔루션은 네. 국내 기업보다는 거의 대부분 이제 미국 기업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제 미국 기업들의 그렇군요. 핵심 솔루션이 네. 좀 몰려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시장의 어떤 그런 변동성 확대 시 네. 뭐 출렁출렁거린다고 하죠. 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조금 이게 우리 저가 매수의 시기로 대응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된 이제 미국 하드웨어 그리고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모두 유망해 보이는데 네. 만약에 내가 개별 기업 대응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ETF. ETF요? 네, ETF 대응도 네. 좋은 대안으로 생각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금리에 대한 부분들 보면은 이미 높은 수준까지 많이 와 있어요. 여기서 물론 더 올릴 수는 있겠지만 네. 만약에 더 올리게 되면 얼마나 더 올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도 좀 네. 해봅니다. 네. 어느 순간인가 금리가 여기 머리까지 치다르면 언젠간 좀 반락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될 거 아닌가라는 그렇네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네. 적절한 시기에 뉴스를 보면서 시장 금리 반락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매수 대응까지도 좀 해볼 수 있겠죠. 이럴 경우에 우리가 한 분할 매수 대응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여러 번 나눠서 사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네. 제가 한 3번 정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3번 내에 나눠서 산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네. 우리 바닥에서 살 수는 없지만 평균 매수 가격을 맞춰보자라고 하는 그런 네. 전략입니다. 네, 오늘 위원님 말씀 듣고 네. 좀 AI를 한꺼번에 많이 사볼까 뭐 이런 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투자하다 보면 좀 네.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으로 투자 비중을 한 곳에 몰리게 한다든지 뭐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리밸런싱이라고 하죠. 이 포트폴리오 자산 비중을 목표 비중으로 다시 재조정하는 건데 네. 그렇다면 청년층들은 이 리밸런싱 주기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시나요? 보통 우리가 리밸런싱 주기는 뭐 분기에 한 번 뭐 정도를 권고 드리긴 하는데요. 네. 지금 최근 시장과 같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시기에는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어 보여요. 네. 예를 들어 3개월 만에 하겠다라고 하는데 시장이 갑자기 확 다 바뀌어버리는 시기가 올 수도 있는 그러네요. 네. 그렇게 빨리 변화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몇 개월보다는 중요한 이벤트들을 기점으로 대응하시는 거를 권고 드리는데요. 네. 뭐 뉴스나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보셔야겠죠. 네. 근데 사실 우리가 본업에 매우 바빠서 이런 신경 쓸 겨를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전문가들의 힘을 네. 빌리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BF나 TDF 같은 상품을 네. 활용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 BF랑 TDF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떤 상품일까요? 우선 TDF는요, 투자 목표 시점을 사전에 결정하고 운용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어떤 그런 자산 비중을 변경하는 방식인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안전자산 비중이 좀 높아지는 거고 네. 좀 젊었을 때는 좀 공격적인 자산 비중이 좀 높아지는 건데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나의 은퇴 시기를 결정해 두면 이게 점점 안전자산 비중이 높아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TDF라고 하는 거고요. 네. BF 같은 경우는 그 투자 위험이 상이한 그런 자산들 간의 이 비중을 조정을 하는 건데 네. 금융시장 상황이나 어떤 그런 자산 가치
가치 변동에 따라서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고 이거를 주기적으로 자산 배분을 변경하는 그런 방식을 네. 말하는 건데 이런 상품을 이제 BF라고 합니다. 아, 이 두 상품 모두 좀 장기적으로 또 네. 안정적으로 굴릴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저희 이 콘텐츠 주제 MZ세대 자산 스노우볼 전략에 가장 맞는 분야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연금 같거든요. 네. 위원님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연금을 우리가 운용하는 목적은 이제 2030이 내가 이제 60세, 70세가 되었을 때 안정적인 은퇴를 위해서 내 생활비를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 연금을 맞아요. 준비하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에 충실하려고 하면 연금은 반드시 이제 스노우볼 효과를 활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나의 연금을 착실히 쌓아가면서 더불어서 내 쌓인 연금도 이게 잘 굴려야겠죠. 그 적절한 수익률로 잘 굴려야 합니다. 내가 앞으로 30년, 40년 뒤 네. 은퇴 시점에 지금 물가 수준이 아니고 높아진 물가 수준에 내 적절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함인데요. 네. 물가는 이겨야 되는 그게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렇다면 이 청년층들이 개인연금, 퇴직연금 준비할 때 네. 좀 어떤 전략이나 원칙 가지고 좀 해야 되는지 조언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단순히 예금 100%를 예금 100% 원본을 지키는 포지션으로는 이제 물가 상승을 이기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겠죠. 네. 네, 그래서 일부 좀 공격적으로 주식형 상품 일부를 혼합해서 투자하시는 거를 좀 권유 드리는데요. 네. 다만 이제 주식형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단기 테마에 휘둘리기보다는 2년 혹은 3년 혹은 그 이상의 어떤 장기를 염두에 두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국가나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산업 그런 테마에 그거를 선택하시는 게 좀 좋은데요. 네. 단기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뚝심 있게 적립식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네. 든든한 노후에 큰 힘이 되어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네. 역시 스노우볼 전략이랑 가장 잘 어울리는 분야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때 활용하기 좀 좋은 상품이요. 네. 이 IRP, 그 개인형 퇴직연금인데요. 네. 이는 이제 회사에서 불입해주는 이제 DC나 DB형 같은 어떤 그런 연금은 아니고요. 네. 내가 나의 노후를 좀 직접 준비하기 위해 네. 개인적으로 모으는 자금이다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IRP는 불입할 때 혜택을 받고요. 그리고 오. 나중에 추후에 노령으로 연금 수령할 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년 불입하면서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불입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고 그리고 만 55세 이후 내가 연금으로 수령했을 때 저율 분리과세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매년 이제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한도로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고요. 네.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도 가능하니까 네.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 때 절세 계좌로 좀 인기가 높습니다. 예금하고 주식형 상품의 투자 비중을 고르시는데 네. 경제 상황에 따라 직접 적절하게 좀 조정하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네. 만일 이게 어려움을 느낀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네.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TDF나 BF를 통해서도 가입하실 수 있으니까 네. 이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네요. 네, 오늘 MZ세대 자산 스노우볼 전략 네. 두 번째 시간 이야기 위원님과 나눠봤는데요. 네. 오늘 이야기 좀 종합을 해보면 투자에 뛰어들기 전에 조급한 마음으로 뛰어들지 말고 좀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서 투자를 해봐야겠고요. 이 우량 자산인지 좀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자산인지 좀 살펴서 투자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 투자하기 힘들다면 BF나 TDF 같은 상품을 이용해봐도 좋겠고요. ISA나 또 IRP 같은 계좌로 절세 혜택까지 누려봐도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재테크의 첫걸음이라고 하죠. 네, 세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급한 마음은 꼭 버리셔야 됩니다. 네. 이게 몸을 망치는 경우들을 종종 제가 네. 많이 주변에서 봤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찌됐든 네. 지금같이 경제 상황도 어려운데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 안녕.